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시험 전략 첫 단형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생략된 관계대명사를 쉽게 알아차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략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됐을 때 생략되는 경우이죠. 첫 번째 예문에서 I have found a pen. 나는 그 펜을 찾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어제 그것을 잊어버렸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뒤에 있는 대명사 it과 앞에 있는 선행사 the pen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것을 선행사라고 두고 뒷부분에 접속사 and와 대명사 is를 합해서 관계 대명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문에서 I have found a pen which I lost yesterday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 lost 다음에 빠진 목적어를 관계대명사 which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진 걸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처럼 I have found a pen I lost yesterday 이렇게 생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됐을 때 생략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the man 이라고 나왔죠. 주어입니다. 그러면 whom부터 she's talking with 까지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진 목적어를 whom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삼촌이다. 여기서 is가 the man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the man 다음에 관계대명사 생략하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서처럼 끝에 있는 전치사 with를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사용할 때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생략된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사형식의 문법 내용을 반대로 활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밑에 비교 예문에서 He gave me a book yesterday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동사 뒤에 나에게 한 권의 책을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명사나 대명사 혹은 대명사 명사 이렇게 명사 대명사 두 개가 나란히 연결될 수 있는 경우는 사형식 동사 다음에서 가능한 것이죠. 물론 5형식에서 일부 그런 경우가 있지만 기준은 일단 4형식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반대로 활용해서 1번 예문에서 보면 I have found a pen I lost yesterday. 나는 그 펜을 발견했다. 어제 잃어버렸던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the pen하고 I 이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지시면 됩니다. pen하고 I 바로 연결될 수 없다란 얘기죠. 즉 I 앞에 연결시켜주던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lost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 펜을 발견했다. 어제 잃어버렸던 바로 이렇게 해석을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the man, she 이 부분에서 바로 의문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she부터 묶어주고 전치사 with까지 그리고 the man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나오는 그 부분까지 is 앞에까지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man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대화하고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삼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3번 문장에서도 all you 바로 연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you부터 묶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ll의 동사가 나오는 is까지 그래서 do까지 묶어줘서 you have to do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뭐뭐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원래는 to keep your promise 이렇게 써야 되는데 to를 생략하고
앞에 do가 있기 때문에 to를 생략하고 그냥 동사 원형 형태로 keep you promise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생략된 관계대명사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예문을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된 명사 뒤에 주어와 타동사 혹은 주어와 자동사 전치사 이렇게 덩어리를 붙여서 바로 꾸며주는 말로 바로 이어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번 예문에서 This is the house. 이것은 그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되는 부분은 정관사 더인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끼리 서로 알고 있는 그 집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뒷부분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설명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she lives in. 그녀가 살고 있는 그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만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도 This is the same watch. 이것이 그 똑같은 시계이다 라는 얘기죠. 그 똑같은 시계라는 게 어떤 시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주어와 타동사로 붙여주면 됩니다. I have lost. 내가 잃어버렸던 그 똑같은 시계이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된 명사 뒤에 주어와 타동사 그리고 주어, 자동사, 전치사 이렇게 덩어리를 뒷부분에 덧붙여서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그런 수식어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에서 the only thing, 그 유일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래서 뒷부분에다가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have to do, 당신이 해야 하는 그 유일한 것은 여기서는 do의 목적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the only thing의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The only thing you have to do is 그러면 당신이 해야 하는 그 유일한 것은 뭐뭐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do your job을 붙이면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only thing you have to do is do your job.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사 다음에 do your job 이렇게 표현을 해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하면 당신이 해야 하는 그 유일한 것은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그리고 쉽게 알아차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